안녕하세요. 칼림바 기초 두 번째 칼림바를 익혀보자 시간입니다. 네, 수줍음이 많으신가 봐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칼림바를 본격적으로 익혀보기 전에 먼저 기본 음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칼림바는 C키의 17개의 키로 음계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칼림바의 각 건반에는 영어로 이름이 쭉 쓰여져 있고 그 아래 숫자로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로 된 이름이나 숫자 혹은 둘 다 각인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건반에 아무것도 표기되지 않은 칼림바도 있으니 구입 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부터 시까지가 하나의 옥타브이며 처음 옥타브에는 숫자만, 그리고 그 다음 옥타브에는 숫자 위에 점 하나를 찍어 구분하고 그 다음 옥타브에는 점 2개를 찍어 구분합니다. 가장 넓은 음역대를 가지고 있는 악기인 피아노와 비교하여 칼림바의 음계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의 건반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음정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중 가장 낮은 음역대의 도는 첫 번째 도음이라고 하여 C1으로 부릅니다. 다음 한 옥타브 위에 두 번째 도는 C2, 그 다음에 C3, C4로 불리게 됩니다. 그중 네 번째 도인 C4 위치가 C키 칼림바의 가장 낮은 음인 도가 되며 오른쪽으로 쭉 총 17개의 흰 건반이 칼림바의 음역대가 됩니다. 즉 C4 위치의 도레미파 솔라시, C5 위치의 도레미파 솔라시, C6 위치의 도레미까지 총 17음이 C키 칼림바의 구성음이 됩니다. 같은 음역대를 놓고 비교해 보았을 때 피아노와 다른 점은 칼림바의 경우 가장 낮은 음이 중간에 위치한다는 점입니다. 칼림바의 가장 긴 중간 건반이 도, 그 다음 좌우로 점점 건반의 길이가 짧아지며 그 음이 높아지게 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칼림바를 연주할 때 사용하는 악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5선보입니다. 5선보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악보입니다. 거의 모든 악기에 사용되며 5줄의 평행선과 음표를 사용한 가장 일반적인 기보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선보를 읽기 위해서는 각 위치의 음표가 어떤 음인지 알아야 하며 그 음표의 박자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숫자 악보가 있습니다. 숫자 악보는 말 그대로 숫자를 표기한 악보입니다. 숫자 악보는 초보들이 읽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며 하모니카, 아코디언 등의 악기도 숫자보를 사용합니다. 숫자로만 표기할 경우 박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5선보 아래에 숫자를 함께 표기하여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브 악보가 있는데요. 타브 악보는 영어로 태블리처의 약자이며 줄임말로 타브 악보라고 부릅니다. 주로 현악기에서 사용하는데 칼림바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현악기의 타브 악보는 현의 수에 따라 줄의 개수가 달라지게 되는데 기타의 경우 기타의 현수와 같은 6선, 우쿨렐레의 경우 4선으로 그려집니다. 칼림바의 경우 주로 많이 사용하는 종류인 17키 기준의 타브 악보가 있으며 세로 17개의 칸이 칼림바의 건반 배열과 일치합니다. 해당 칸의 음표를 읽어 박자를 세고 그 위치를 연주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직관적입니다. 다만 칼림바의 타브 악보는 칸수가 많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 중간에 색상을 달리하여 표시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나가는 현악기의 타브 악보와는 달리 아래에서 위쪽으로 읽어나가는 형태이며 음표를 뉘어서 표기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이 악보를 읽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오선보 읽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선보를 보려면 먼저 음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왼쪽에 위치한 이 표시는 높은 음자리표 표시인데요. 이 표시가 있을 때의 도는 오선 아래에 줄을 그어 위치한 이 자리가 도입니다. 칼림바에서는 이 도가 C4 자리가 되며 그 다음에 레, 미, 파, 솔 이렇게 반 칸씩 쭉 올라가면서 음정이 올라가게 됩니다. 칼림바에서의 위치를 쉽게 기억하는 팁이 있는데요. 음표 중간에 줄이 있으면 오른쪽, 칸이 있으면 왼쪽에 있는 건반이 됩니다. 오선보에 있는 음표의 박자도 알아야겠죠? 자주 사용하는 박자의 음표와 심표를 나타낸 표입니다. 이름은 어려워 보이지만 각 음표와 같은 박자의 쉼표의 모양을 기억해두면 악보를 읽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점이 붙어있는 음표나 쉼표는 해당 음표에 반박자를 더한 박자입니다. 즉, 두 박자의 음표에 점이 붙어 있으면 두 박자의 반인 한 박자를 더해서 세 박자, 한 박자의 음표에 점이 붙어 있으면 한 박자의 반인 반박자를 더해 한 박자 반이 됩니다. 공부한 오선보로 간단한 악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제 악보에는 4분의 4 등의 박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위쪽의 숫자는 한마디 안에 포함되는 박자의 수이며 아래쪽의 숫자는 음표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즉, 4분의 4는 4분 음표를 한 박으로 하여 한마디 안에 총 4박이 들어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다음 오선보에 개 이름을 먼저 붙여보겠습니다. 우선 박자 먼저 살펴보면 한 박자, 한 박자, 한 박자, 한 박자, 그 다음 마디에는 한 박자 음표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두 박자 음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은 방법으로 읽으시면 되는데요. 손으로 V자를 그리며 박자를 세면 훨씬 수월하게 박자를 셀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 이름을 붙여 불러보겠습니다. 오선보는 이렇게 머릿속에 박자와 음을 정확히 공부해 두어야 칼림바에 대입해 연주할 수 있으므로 처음엔 조금 복잡하지만 숙련되면 다양한 곡을 연주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앞으로 다루어 볼 숫자 악보는 오선보 아래에 표기하여 사용할 텐데요. 앞서 공부한 음표의 박자에 맞추어 보이는 숫자를 칼림바 건반에 대입하여 연주하시면 바로 연주가 가능합니다. 악보를 보며 바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2, 3, 3, 3, 2, 2, 2, 3, 3, 3, 3, 2, 1, 2, 3, 3, 3, 2, 2, 3, 2, 1. 박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은 노래를 이렇게 숫자로 먼저 불러본 후 그 숫자에 맞추어 칼림바를 연주하시면 쉽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브 악보입니다. 칼림바의 타브 악보는 박자를 먼저 세어본 후 각 위치의 건반을 연주하시면 됩니다. 개 이름으로 변환할 필요가 없고 바로바로 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이 헷갈리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읽으며 연주해보면 쉽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칼림바를 어떻게 연주해야 하는지 올바른 자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림바는 바디를 자연스럽게 손으로 감싸고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건반을 튕겨 소리를 내면 됩니다. 연주하는 양손 엄지손가락의 손톱 길이는 1, 2mm 정도로 둥글게 다듬는 것이 좋은 소리를 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디를 꽉 잡을 경우 건반에서 바디로 전달된 진동이 막혀 울림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손바닥이 아닌 손가락 부분으로
옆부분을 살짝 잡아주시는 것이 좋으며 후면 사운드홀은 중지 혹은 약지 손가락으로 막아주시면 정면으로 나오는 소리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손가락이 짧거나 후면 사운드홀을 막기 불편한 경우 테이프 등으로 막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칼림바 연주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음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악보를 읽는 법과 연주 자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